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이제 살짝 하락 마감했죠. 한국장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넘지 못하고 있네? 이 정도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업들 실적이 아무튼 살살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시장은 살짝 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다고 했죠. 특히 그리고 오늘 밤이 좀 어떤 그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날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수요일 날 밤에 한국장 마감하고 나서 FOMC 회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고, 오늘 밤에는 이제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1월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날이 아닐까, 오늘 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밤에 미국 시장 마감은 분명히 어디를 넘지 못했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어, 이게 좀 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밤에 저 어디를 넘지 못하고 나서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를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겠죠. 뭐 저런 이벤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위쪽으로 쏠지 아니면 어디를 붕괴시키면서 자빠질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제 이게 S&P인데, S&P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무튼 고점은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디는 못 넘네 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라인 뭐 대충 그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어디를 못 넘고 어디를 자꾸 어디에 시가를 붕괴시키고 이러고 있죠. 어제 나왔던, 그러니까 저기 1월 25일 날 나왔던 양봉에 시가까지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뭐 음봉이 나오고 있다, 장악형이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 여기서, 왜냐면 어제 고점이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오늘 밤에 어떤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위쪽으로 테스트는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미국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말자고요. S&P, 나스닥 같은 모습입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0.05%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어떤 제가 어떤 변곡의 패턴으로서 뭐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 자주 인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양봉 두 개가 나와서 지지력을 보였다면 여기는 일단 음봉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마감이라 조금 이 음봉 두 개의 위력이 약할 수 있긴 한데, 이날도 상승 마감, 이날도 상승 마감, 둘 다 상승 마감이라서 이 의미는 좀 약할 수 있긴 한데 신뢰도는 약한데, 아무튼 일단 나스닥도 어디를 못 넘네 정도까지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달러가 어젯밤에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달러가 좀 내려오고, 이렇게 달러가 내려오고, 원화도 어젯밤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요 자리를 기준으로 원화인데요. 이 원화 최근 모습인데, 여기를 단기 바닥으로 삼고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인데, 예, 여기를 단기 바닥으로 하고 앞으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조금 의심을 받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달러도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뭐예요? 지금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선 건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아직까지 굉장히 여유롭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여유롭죠. 밑에 뭐가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죠. 여기가 이제 역사적 저점인진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어떤 지지력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아직까지 굉장히 여기 뭐 공간이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하는 라인을 붕괴시키긴 붕괴시켰는데, 이게 반도체 지수인데요. 반도체 지수를 제가 보는 라인은 이제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을. 이거 근데 어젯밤에 붕괴시킨 거죠. 붕괴시켰지만 붕괴시켜서 일단 뭔가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오늘 밤에 FOMC라든가 애플 실적 발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몰려 있으니까 시장 분위기를 좀 강하게 타긴 탈 건데, 시장 분위기 봐서 아무튼 어떤 기준은 일단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단 어떤 기준들은 충족시키고 있어서 한번 좀 들이대 봐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종가상으로 붕괴시켰으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 좀 감안하고, 그런 거 감안한 상태에서 한 번쯤 뭔가 들이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은 붕괴시켰으니까, 물론 뭐 기준으로 잡자면 여기저기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도 붕괴시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어젯밤에 일단 아래 꼬리 살짝 달고 올라는 왔네요. 어쨌든 계속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 눈치 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방할 것 같아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눈치. 주식시장 방향이 어디로 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변동성 지수는 뭐 계속 22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23 정도 뭐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간 횡보하고 있어요. 장기간 횡보. 이게 어떤 매집의 사인 뭐 이런 거일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안 빠진다라는 게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뉴스가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뭐 이런 재밌는 제목이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파월의 연준, 옐런의 재무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마치 느낌이 약간 경제계의 어벤져스 뭐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죠? 파월 의장, 그리고 얼마 전에까지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이 재무부로 들어간다. 얼마나 완화적으로 나오려고, 그죠?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잡설 비스무리한 건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뭐 그런 관점은 요렇다라는 거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간단하게. 저는 사실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뭐 정부라든가 이런 경제 주체들이 그 경제의 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 연방준비제도나 뭐 미국 정부에서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해도, 저는 이 기본적인 이 경제가 원래 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실물 경제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실물 경제는 계속 이렇게 뭐 연방준비제도가 개입을 하나,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나, 실물 경기에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답이다. 뭐 여러분들과 뭐 어떤 그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점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지금까지 어떤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가 경제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죠. 도로 깔고 건물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보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건물 좀 많이 지으면은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 빚내서 건물 올렸다가 그 빚이 좀 터질랑 말랑 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고, 어쨌든 경제는 천천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아무리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루에 3끼 먹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자고, 뭐 주 5일이나 주 6일 정도 출근하고, 요런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어쨌든 계속 똑같은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뭐 천천히 성장하는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연방준비제도하고 이 정부가 한 번씩 끼어 들어갔고, 여기에 어떤 변동성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정책들이 보면 보통 잘 안 됐었죠. 이들의 정책이 보통 의도한 대로 잘 안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너무 오버했다고 판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살짝만 경제를 눌러야지 했는데, 이렇게 살짝만 눌러야지 하고 연준하고 정부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팍 언더슈팅을 주기도 하고, 야 이거 너무 언더슈팅인데 이거 너무 심각한데라고 생각해서 부양책 살짝 써주니까 시장이 또 오버슈팅하면서 지금처럼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요.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경제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파월 의장하고 재무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제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쏘는 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그냥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경제가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는 데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물론 제가 이야기한 뭐 하루에 3끼 먹고 8시간 일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더해서 사람 심리도 굉장히 한 몫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회적 동물 뭐 이래가지고 집단 행동을 좋아하거든요. 집단 행동.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보면 나도 그쪽을 보고 그런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이럴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봐서 모든 투자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경제가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바닥에 근접했을 때는 오히려 뭔가를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야라는 전망에 투자를 안 하고 과소 투자, 뭐 하여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경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뭐 하루에 3끼 먹고 뭐 하루 8시간 일하고 뭐 이러한 패턴들이 어떤 경제의 사이클 기본적으로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사람 심리가 이런 변동성을 살짝 더 키우고 여기에 완전 이제 불을 끼얹고 물을 끼얹어 버리는 게 연방준비제도하고 미국 재무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몇 년 정도가 지났고 어떤 뭐 부채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누적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금리가 살살살살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게 살살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뭐 사이클을 하나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저의 어떤 기본적인 뭐 큰 틀의 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어벤져스잖아요. 이쯤 되면 외계인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뭐 어쨌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걸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들도 이런 사이클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잡설이었고요. 그냥 이제 저만의 생각이다. 저는 세상을 어떻게 본다. 어떤 저만의 관점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면서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이런 기사를 핑계로 해서 좀 살짝 좀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이 세상이 이게 워낙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본인만의 기준과 어떤 하여튼 본인만의 어떤 필터를 끼고 보는 게 잘 보입니다. 워낙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면 조금 이제 뭔가 보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뭐 그러한 뭐 사이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필터를 끼워 놓고 좀 세계 경제 돌아가는 꼴을 본다. 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하나 드려봤고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확률성의 게임입니다. 확률성. 뭐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아무튼 좀 잡다한 이야기가 길어졌고요. 한국 시장, 주식 시장 넘어오면은 일단 어디를 넘지 못했는데 어디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아직 붕괴는 안 시키고 있어요. 붕괴는 안 시키고 있고,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말씀드린 게, 만약에 얘가 이제 좀 아래쪽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은 오늘쯤이면 이제 풋옵션을 좀 살려주긴 살려줄 것 같은데, 뭐 일단 오늘 아침의 모양은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풋옵션들이 분명히 여기서 바로 딱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고, 좀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보통 한 3거래일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풋옵션이 상승 마감한다면은 풋옵션은 단기 바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 마감한다면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늘 지금 만약 이런 모습으로 또 마감이 된다, 그럼 또 풋옵션 또 죽는 거예요. 풋옵션 또 죽는 거고, 지금 풋옵션이 이런 그림일 때 콜이 어떤 모습인가 좀 잠깐 살펴볼까요? 콜이 오늘은 좀 살아나나? 네, 뭐 보시다시피 콜옵션도 오늘 뭐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은 그다지 큰 뭐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옵션 같은 게 한 번 죽기 시작하면 최소 어떤 단기 바닥 만드는데 한 이틀 정도는, 이틀, 3일 정도는 걸리니까, 아무튼 뭐 콜옵션 쪽 같은 경우도 어제 얻어맞은 게 좀 커가지고 뭐 보시다시피 일단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아직 뭐 지지력으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애매하다.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래요. 만약에 오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풋옵션을 살짝 눌러준다. 오늘 이렇게 풋옵션을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풋옵션을 하락 마감시키고 이런 그림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또 하방경 직성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시 계속 박스권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풋옵션을 이렇게 살려주지 않는다라면은 콜은 어제 죽였는데 그러니까 말이 헷갈리네요. 어제 그러니까 콜을 죽여놨는데 오늘 풋을 살려주지 않으면은 뭐겠어요? 그럼 또 양매도 하겠다는 거겠죠. 또 양매도 하거나 또 뭐 하여튼 또 올라가려고 하거나 그런 거겠죠. 양매도란 얘기는 또 지수 박스권 가둬놓고 또 위아래로 기대감만 주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고 싶으면은 오늘쯤 풋옵션을 상승 마감까지 시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앞으로 좀 활발하게 시장을 움직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풋옵션 오늘 최소 양봉에 뭐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장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오늘 상승 마감 정도는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뭐 하락 마감한다,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 양매도의 가능성 좀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오늘 이렇게 양봉 정도 마감을 한다라고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별 3개 정도 상승 마감하면 내일 바로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양봉 마감 정도 하면은 뭐 FOMC 회의 오늘 밤에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제한적으로 움직이나 라고 보고, 그래도 뭐 몇 거래일 동안 안 죽었네 이 정도 해석을 할 거고요. 만약에 오늘 이게 음봉이다 뭐 그렇게 되면 이거 또 FOMC 끝나고 또 시장 올리겠구나 또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환율이나 한번 볼까요? 환율이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아무튼 하락 종목 더 많았죠. 아침에 안 봤던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환율 같은 경우 빨리 살아나면 괜찮습니다. 빨리도 살아나면 괜찮아요. 하루 만에 빨리 살아나면 뭐 괜찮죠. 아까 전에 봤구나, 그죠? 환율. 예. 지금 이게 보시면 어젯밤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1101.9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선물 보시면 1101.6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둘이.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선물이 1106원, 6.4원까지 올라갔고, 어제 고가는 1104.9원이었다가 이게 좀 이상했었다.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린 거고, 이게 뭐 큰 의미를 갖는지 안 갖는지 이제 미래에 지나봐야 아는 건데, 아무튼 좀 독특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 달러 선물 기준으로는 지금 또다시 1103원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갭으로도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뭐 결국 이 자리 갭은 또 매꾸로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도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참 들었다 놨다 하네요. 그죠? 그만큼 1103원이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선 어쨌든 뭐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뭐 코스닥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뭐 둘 다 어떤 기준들은 다시 충족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매집 같은 거 천천히 해보실 분들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다시 드리고 싶고, 어젯밤에 보니까 뭐 주봉 월봉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시는데, 뭐 월봉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양이겠죠. 지금 이제 월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봐놓고 대략적인 특징은 머릿속에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지금 이제 월봉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뭐 이 정도 보면 되니까, 지금 월봉 상황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지표들 과열에 볼린저 밴드를 완전 뛰어넘고 있다 뭐 이런 모습. 지난달에 12월에 볼린저 밴드 9% 상향 이탈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 10%째다 뭐 이런 모습이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강하게 되돌릴 거다, 만약에 방향만 틀어지면은 이제 뭐 굉장히 크게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사실 이런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랬던 거죠. 제가 뭐 월봉 맨날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보는 건데,
아무튼간 뭐 이런 그림,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특징을 가진 독특한 시기라는 것 정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크다, 한번 꺾이면 굉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찢고 몇 달째 나와 있고 너무 많이 찢어놨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활 시위가 뒤로 너무 팽팽히 당겨져 있는 거다. 한번 놓기만 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반대쪽으로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봉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뭐 4주째, 그죠? 뭐 이게 뭐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똑같아요. 어쨌든 뭐 과열권으로 다 올라와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모습들. 일봉에서 딱 봐도 그렇고, 어쨌든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거의 뭐 근 한 달째 옆으로 기어가고 있다. 어디를 넘지 못하고 어디를 붕괴시키지도 않고 그냥 박스권 안에 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벤트 이후에 움직이겠다, 뭐 요건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